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트레이너 임력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알 거예요. 운동은 꼭 필요하고, 다이어트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필요하고, 그래서 운동 꼭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운동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막상 이제 처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조차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특별한 운동 기구가 필요 없어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건강한 컨디션, 제가 말했던 건강한 몸매, 건강한 체력, 이거보다 제가 건강한 컨디션이라고 말했는데, 건강한 컨디션이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두툼한 가슴, 넓은 등, 애프리, 이렇게 몸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이전에 선행해야 될 게 건강한 컨디션입니다. 건강한 컨디션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쉽게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피로하다거나, 그리고 지하철 약속 장소를 가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이제 지하철이 막 오는 소리가 들리면 계단을 힘차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집에서 방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모든 거에 체력이 필요하고 컨디션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때 집중력은 떨어지고 지하철 오고 있는데 약속은 늦었는데 못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내가 목표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 중에 내 몸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컨디션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회원들 상담을 보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아요. 저는 헬스장 3개월 등록해 놓고 3번만 나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를 출근하고 아니면 업무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은 이제 혼자서는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를 받고 싶은데 이건 또 비용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트레이너나 전문적인 운동 기구나 특별한 헬스장의 장소가 없어도 아까 말한 건강한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멋진 몸매나 이런 거가 되기 전에 선행될 게 바로 그거고요. 일단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생활화되고 습관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너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거 시작하면 그게 좀 더 습관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상생활 하시는 거 생각해 보면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안 알려줘도 기지개를 이렇게 피고 강아지들도 피거든요. 근데 현대 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지개조차 잘 안 피는 경향이 있으세요. 내가 팔을 한번 이렇게 드는 동작, 머리 위로 팔을 한번 드는 동작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이런 동작을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가 돼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그 한정된 범위에서 자세를 유지하면 다른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다운되겠죠. 지금 앉아 계신 분도 보면 대체적으로 바르게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앉다 보면 목이 나오고 허리가 구정해지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보면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자세로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가 유지가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될 뿐더러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바른 자세로 해라. 제가 물론 바른 자세가 좋지만 솔직히 어떤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강의를 보는 것도 집중하시기 때문에 몸이 구부정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 하다 보면 이러고 하고 마우스 이러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근육이 위축되고 컨디션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루 일상생활에서 피로도 빨리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작은 운동을 실천하셔서 건강 컨디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헬스장 안 가고 아니면 집에 뭐 특별한 뭐 러닝머신을 사다 놓고 뭐 특별한 뭐 홈쇼핑에 나오는 다양한 운동기구 있죠. 막상 사다 놓으면 안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지금 운동을 실천할 수 있고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다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시청자들도 의자에서 앉아가서 보거나 TV를 보시는 분도 대부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하철을 타면서도 충분히 한 번씩 스마트폰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시다가도 한 번씩 허리를 펴고 무릎을 올려주고 종아리 올려주고 이렇게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걸 이렇듯이 지금도 지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지금 좀 피로한 근육 상태들을 활기차게 해주고 컨디션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의자에서 하는 스트레칭 12가지죠. 12가지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근육을 평상시보다 이렇게 늘려주고 수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부터 다리까지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스트레칭 12가지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머리를 숙여주세요. 숙여주면 더 이상 안 가죠. 그러면 양팔을 깍지를 끼고 지그시 더 안 가는 거 머리를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이때 허리는 쭉 펴시면 돼요. 그래서 5번만 쉴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바로 쉰 다음에 반대로 위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머리를 쭉 올리면 더 이상 안 가죠. 그러면 손바닥을 맞대시고 팔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팔꿈치 방향을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 하실 때 다 허리는 펴셔야 되고요. 머리를 이제 옆으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신 다음에 더 안 가면 이쪽 팔로 지그시 5초간 늘려줄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5. 승모근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면 되고요. 반대도 하신 다음에 이쪽 팔로 지그시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그 다음에 어깨. 머리 했으니까 어깨를 풀어야겠죠? 어깨는 팔로 앞으로 쭉 뻗으신 다음에 네, 한쪽 팔을 이쪽으로 갑니다. 몸은 가지 말고 어깨만 가시면 돼요. 허리 핀 상태로. 더 이상 안 가면 이쪽 팔로 잡아서 당겨주세요. 당기고 시선은 반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잘하셨고요. 반대팔도 가서 앞으로 뻗으시고 옆으로 온 다음에 그대로 한쪽 팔을 당겨주시고 시선을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5. 자, 어깨를 풀었으니까 견갑골을 풀게요. 한쪽 팔을 들어주시고 머리 뒤로 내려줍니다. 더 안 가죠? 허리는 펴셔야 돼요. 이거는 반대팔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5초간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반대팔 올리시고 쭉 올리시고 그 다음에 머리 뒤로 당기시고 이쪽 팔로 눌러주세요. 쭉 허리는 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견갑을 풀었으면 허리랑 다리를 풀게요. 깍지를 끼시고 기지개를 쭉 핍니다. 허리를 쭉 펴셔야 돼요. 팔이 머리 위로. 그 다음에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앞쪽으로 해서 5초간 허리를 핀 상태로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매 동작의 늘어남을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깍지 낀 팔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한쪽으로 다리는 내리시고 한쪽으로 쭉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반대로 와서 그대로 반대로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에 허리 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의자에서 허리 돌릴 때는 이쪽 팔을 반대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손등을 지지를 하시고 손등을 지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등받이가 있죠? 이거를 그대로 당겨서 돌려주시면 돼요. 5초간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도 손등으로 지지를 해서 허리를 밀어서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가 좀 풀리셨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손잡이를 잡으시고 다리를 일으신 다음에 한 발짝 반 정도 앞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바퀴가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펴서 일자로 쭉 뒤꿈치만 만져서 쭉 펴주시면 돼요. 허리를 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위를 보시고 허리를 핀 상태로 5초간 버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발 들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쪽 다리를 허리 핀 상태로 가슴 가까이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양팔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5초간 당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발도 쭉 올린 다음에 이쪽 팔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다리를 쭉 앞으로 피신 다음에 치마 입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핀 상태로 쭉 최대한 최대한 앞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최대한 올리면 되는데 이제 뭐 치마 입으신 분들은 적당히 올려서 다리를 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초간 버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아리가 당기는 걸 느끼시면 되고요. 반대발도 쭉 펴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양발 모으기 마지막 동작이고요. 다리가 간단히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무릎을 가슴으로 당긴 다음에 양팔로 쭉 웅크리면 돼요. 5초간. 하나, 둘, 이거 어려운가요? 셋, 넷, 다섯.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상외로 이 동작이 어려운.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12가지 동작을 했고요. 한 시간은 한 5분 설명하면서도 했지만 5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요 동작 하나가 만약에 지금도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고 지금 앉아 계시지만 뭐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가만히 웅크렸지만 이게 한 번씩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하면서 늘어지면서 컨디션이 회복이 됩니다. 요 동작이 어려운 동작이 아닌데 솔직히 생활 속에 실천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동작을 실천을 하셔야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서 간단히 스트레칭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한 5분도 안 됐지만 이거 하고 안 하고는 하루의 컨디션을 유지함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운동을 하고 많은 회원들 지도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운동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가시고 이거보다 운동적인 효과,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효과는 하루에 업무를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어떤 일상생활을 하시든 중간에 의자가 됐던 생활 속에 됐던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운동하는 이런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한 몸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한 컨디션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몸짱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성공 가드를 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 스펙,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감과 열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스펙, 자신과 열정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체력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건강한 체력이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컨디션이 당연히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건강한 컨디션을 위해선 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짱이 되는 큰 그림, 아니면 취업에 성공하는 길, 아니면 이제 인생의 성공 가드를 갈기 위해서 큰 그림의 가장 밑바탕에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좋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한 컨디션을 만드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좀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될 텐데요. 네. 방금 알려주신 스트레칭 말고 좀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운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초 체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이제 아무래도 헬스가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헬스는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운동 기구들이 있잖아요. 머신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무게 설정도 쉽게 할 수 있고 동작도 특히 헬스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딱 특정 부위만 운동해야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근육 위주로 큰 근육, 가슴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 다리 근육, 큰 근육 위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 충분히 활용해 주시는 게 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기초 체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초 체력도 좋지만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다이어트에 엄청 고민 많으시거든요. 네. 특히 헬스장 가면 유산소 운동 먼저 해야 되는지 근력 운동 먼저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질문 있었어요. 유산소와 근력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게 좀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회원들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통상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좀 더 많이 끌어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유산소, 산소가 그 지방을 칼로리를 태우면서 할 수 있는 게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근력 운동은 무산소라 그러죠. 무산소는 그 근육 내에 있는 에너지가 축적된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쓰기보다는 근육 내에 축적된 에너지를 쓰는 게 근력 운동이고, 아까 이제 몸에 있는 지방을 활용해서 쓰는 게 유산소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이라도 처음에 러닝머신 하게 되면 바로 지방을 끌어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리 근육이나 팔 근육이나 안에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그 다음부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근육에서는 지방을 끌었어요. 그래서 비율보다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러닝머신만 1시간 하시고 근력 운동 하시는 것보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 그러면 이제 워밍업 하시고 근력 운동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 끝에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지방을 연소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다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보통 유산소, 러닝부터 뛰잖아요. 헬스장 가면은. 네. 근데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러닝을 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워밍업으로. 그래서 워밍업으로 예를 들어서 유산소를 1시간 했다. 그러면 앞에 한 10분만, 5분, 10분만 러닝하고 나머지는 근력 운동하고 뒤에 50분은 하는 게 좋고요. 뭐 30분 배분하는 것보단 몸만 열이 좀 나고 이러면 근력 운동 하시고 유산소 지방을 태운다는 개념에서는 뒤에 하시는 게 똑같은 에너지를 쓰겠죠. 근력 운동 일정하게 하고 유산소 일정하게 해도 똑같은 에너지를 쓰지만 거기서 지방을 좀 더 끌어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유산소를 좀 뒤에 길게 근력 운동으로서 에너지를 좀 소비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운동이 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유산소 운동 중에 좀 기초 대사량 높일 수 있는 운동은 또 좀 뭐가 있을까요? 기초 대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맥박을 뛰고 생리 대사를 유지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에너지, 그 칼로리 단위예요. 그 에너지인데 요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더 높고요. 그리고 근육량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어떻게 하냐. 유산소 운동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아까 답변한 것처럼 넣는 게 기초 대사량도 늘리고 근력 운동 함으로써 에너지를 쓰니까 나중에 유산소 할 때도 지방을 더 많이 끌어쓰겠어.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근데 근육이 울퉁불퉁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호르몬이 남자분처럼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근력 운동을 막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를 100kg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걱정하는 것처럼 울퉁불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줌으로써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이너 분이 오셔서 그런지 구체적인 운동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많았어요. 네. 먼저 요가랑 필라테스 네.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가랑 필라테스요? 이게 좀 많이 틀리죠. 요가는
인도 라마스테 뭐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요가는 좀 명상이 좀 더 그러니까 명상이 좀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명상, 뭐 그리고 이제 뭐 몸의 유연성 이런 거를 강화하는 데는 요가가 좋고요. 필라테스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조세 필라테스라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재활을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제 보면 스프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재활을 위해서 나왔던 기구가 운동으로 발전된 거고요. 이거는 요가는 자기 몸 위주로 명상도 하면서 유연성도 기르고 근력을 자기 몸을 이용해서 하는 것 반면에 필라테스는 이제 매트 필라테스라고 뭐 자기 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운다체어 스프링이나 이런 탄력 보드를 이용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좀 근력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좀 유연성을 기르고 싶은 분들은 요가를 하시고 근육 쪽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필라테스 쪽을 하시는 게 낫겠네요. 네. 약간 명상이 필요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에는 요가가 훨씬 좋고요. 이제 유연성을 기르면서 근력도 늘릴 수 있는 거는 필라테스가 좋겠죠. 네. 이번엔 남성분의 질문이었는데요. 크로스핏이랑 헬스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크로스핏하고 헬스는 운동 목적부터 틀립니다. 헬스는 통상 말하는 보디빌딩이죠. 그래서 몸매를 만드는 게 헬스죠. 물론 다이어트도 몸매를 만드는 거고 근육도 키우는 것도 몸매를 만드는 거고. 근데 크로스핏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원래 크로스핏은 이제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근지구력, 체력을 늘리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핏은 어떤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턱걸이 몇 개, 데드리프트 몇 개 이거를 계속 순환 반복을 해서 숨이 목에 찰 때까지 이렇게 하는 훈련법.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소모도 많고 다이어트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헬스는 이제 근육의 부위부위해서 이제 몸매를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거고 아까 말한 크로스핏은 전반적인 수행 능력, 체력, 근지구력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신한테 좀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이 너무 많은데도 이제 그만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됩니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가 이제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많은 분을 지도를 했고요. 그 지도하신 분 중에 또 이제 성공하신 분, 뭐 기업 총수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열을 찾으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저한테 운동 외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뭐 해외를 나가고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에서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없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외에 또 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뭐 건강하게 지냈지만 지금 몸매 관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면서도 내 건강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지금의 좀 더 좋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후회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성공을 하든 뭐 취업을 하시든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 건강의 베이스가 되는 거는 특별히 운동을 뭐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뭐 작은 실천을 통해서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배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모두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